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당이 됐거나 야당이 됐거나 어느 쪽 하나 예외가 없었죠. 모두가 이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빨리 나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일단 요번 주 금요일 날 그 운명의 날이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썰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4월 18일 날 아무래도 문영배랑 이미선 두 사람이 퇴임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겠냐, 4월 11일에는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었고요. 아싸리 그냥 그 문영배랑 이미선 두 사람 자체가 이거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인용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바에는 그냥 저기 주랭란 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대드락 상태에 빠지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결정이 됐고요.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의 운명도 정해지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가지고 이 탄핵 선고를 통해 가지고 여러 지금 이제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눈에 띄는 것이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릴 수밖에 없고 그럼 아마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90% 이상이겠죠. 그럼 6월 3일 날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지금 기세로 봐서는 만약에 이렇게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보수 진영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야,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이재명이야. 음? 사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상당 부분의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은 조기 대선 열려가지고 찌재명이가 대통령 될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셨던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싸리 그냥 이재명 같은 인간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인용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꼭 우리가 반드시 지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그 자화자찬하기로는 사법 리스크가 다 씻겼다. 더 이상 사법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한 34%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똑같은 그 조사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40% 가까이나 됩니다. 무당층이 40%나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또 뭐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어요.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할지라도 승리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 이재명, 찌재명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제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구구는 사실상 쇠락을 넘어가지고 사라지고 있다. 같은 말이긴 하네요.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운명의 날에 대해 가지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일단 좀 그 기사 보여주시면은요.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대 3은 아니다. 탄핵이 되거나 4대 4. 요 둘 중에 한 가지에 이제 그 한겨레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수 쪽에 있었던 그 재판관이 3명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영식, 그다음에 김복형, 그다음에 이제 그 조한창 3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이제 5명 같은 경우는 인용한다. 요 구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한 명이 더 추가가 돼 가지고 김영두 재판관까지 4대 4가 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싸리 6대 2나 7대 1 아니면 8대 0 요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초반에만 하더라도 헌재가 이제 워낙에 이 사안 자체가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어서 한두 표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된다면 국민적인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할 거야. 이런 예상이 많았습니다만 그 이제 그 이후에 선고가 계속해 가지고 늦어지는 거를 보면서 이제 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를 보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두 분 정도는 반드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던질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케이스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관들이 완벽하게 그게 극명하게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그 누구였습니까? 그
조머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고 이제 그 희한한 이제 그 여자 한 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만장일치 이렇게 나뉠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지금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갈등이 심하고 말싸움까지도 있다. 요런 지금 얘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4대 4 아니면은 정말로 한 6대 2나 아니면 5대 3 요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만장일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헌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다음 같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보여주시면은 헌법학계에서는 알려진 것과 달리 파면 쪽으로 일찌감치 재판관 의견이 모여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헌법학자라고 얘기하는데 눈에 띄는 게 이 사람이 누군지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특이하죠. 자, 그러면 이 헌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헌재가 선고 일정을 잡았다라는 의미는 재판관 5대 3 구도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관 8명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6명 이상이 파면 쪽에 섰거나 재판관 4대 4 의견이 갈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 지금 뭐 헌법학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지금 인용 쪽으로 6명, 기각이 2명 뭐 이런 식으로만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 경우에서는 세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4대 4로 갈리던가 6대 2가 인용 쪽으로 기각 쪽으로 나뉘는 거 세 개로 봐야 되는데 눈에 띄는 거는 한겨레가 지금 인터뷰를 요청한 이 헌법학자조차도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4대 4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는 것이죠. 4대 4라고 한다면 뭡니까? 기각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것도 좀 보여주시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재판관 판결 경향과 앞서 나온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건 등에서 확인된 재판관 의견 분포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쪽에 재판관 4명이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한결의 개인 의견이죠. 만약에 그런 식의 의견이 우세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주장을 대신해주고 있는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등판시켜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쓰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인용하지는 않고 지들이 저런 식으로 기사로 쓰겠어요? 저런 식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반대로 이제 그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합니다. 기사초 보여주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3명이 탄핵 거부하고 있고 1명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헌법학자가 기각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음 기사도 좀 보여주시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판 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름을 공개하고 의견을 얘기하고 있죠. 이분의 이제 그 주장이 뭐냐? 3분 정도는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있고 나머지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한창, 김복형, 그 다음에 정영식 3명의 재판관을 일단 기각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는 김영두 재판관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김영두 재판관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황도수 교수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황 교수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처음에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을 했고 재판 불공정, 부실한 증거 때문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론 자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느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변론을 진행시켜 왔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봤었을 때 어땠습니까? 이거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그 반발로 인해서 뭐 외부적인 어떤 그 여론도 있었겠지만 내부적인 재판관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최종 변론 같은 경우도 한 4번 정도 더 하고 열렸던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고 날짜 같은 경우도 지금 최장 기간 거의 지금 한 111일인가 그것만에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도 이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글쎄요 제가 봤었을 때도 4대 4가 나오던가 아니면 6대 2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6명이 인용 쪽에 설 것인지 기각 쪽에 설 것인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아니고 한겨레조차도 4대 4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걸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4대 4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모쪼록 정말 우리가 4월 4일 날 또 4대 4네 하필이면 또 4월 4일 날 그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고 대한민국의 이 분열이 제발 좀 멈추고 빠르게 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